미국의 실업률이 내년에 5.6 내지 6%까지 급등해 천만 실직자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적색 경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내 20대 도시들에서 이미 8월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가 법원 명령으로 일시 중지됐으나 탕감 신청서 접수는 계속되고 있다고 연방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2주 전 판세에 따르면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상원에서는 반반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서 크리스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찬양 집회가 열려 700여 명이 함께하며 연합의 의미를 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내년에 5.6 내지 6%까지 급등해 천만 실직자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적색 경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3.5%인 실업률이 내년에 6%까지 급등하면 실직자들이 400만 명이나 급증해 1,000만 명에 달하게 되고 뚜렷한 불경기에 빠지게 됩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최후 보루로 꼽히는 고용시장마저 내년에는 요동치게 돼 천만 실직자 시대가 초래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물가 잡기를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은 필요적으로 고용시장마저 냉각시키게 됩니다. 연준은 현재 3.5%인 실업률이 내년과 후년에는 4.4%까지 올라가 120만 명의 실직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시인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경제분석기관들은 그보다 훨씬 더 실업률이 급증하고 더 많은 실직자들을 양산해낼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25일 보고서에서 미국의 실업률이 내년에는 6%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업률이 6%로 급등하면 새로운 실직자들이 400만 명 추가된다고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의 실업률이 내년에 5.6%까지 올라가 320만 명의 실직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습니다. 결국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실업률이 내년에 5.6% 내지 6%로 급등해 320만 명 내지 400만 명의 실직자들을 쏟아낼 것으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실직자들이 600만 명이기 때문에 내년에 320만 명 내지 400만 명이 추가되면 1,000만 실직자 시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업률의 급등과 실직자들의 급증은 곧바로 미국 경제가 내년에 뚜렷한 불경기에 빠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일자리가 안정돼야 돈을 벌어 쓸 수 있고 소비 지출이 70%나 차지하고 있어 고용과 소비의 급냉은 더 깊은 불경기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 같은 민간 금융기관들의 경고는 연준의 예측보다 훨씬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는 것이어서 이른바 소프트 랜딩의 꿈도 깨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NABE, 즉 전국 비즈니스 경제학 협회가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나 앞으로 12개월 이내인 내년에 미국이 뚜렷한 불경기를 겪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내 20대 도시들이 전부 이미 8월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전달보다 4.3%, 시애틀은 3.9%, 로스앤젤레스와 덴버는 2.3%, 워싱턴 DC는 1.5%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20대 도시들의 집값이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발표한 미국 내 20대 도시들의 집값은 8월에 이미 모두 하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에 미국 주택가격은 7월보다 마이너스 1.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10대 도시들과 20대 도시들의 집값이 전 지역에서 모두 마이너스 1.6%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대도시들의 집값은 7월에는 20대 도시들 가운데 12곳에서 하락하기 시작했으나 8월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가장 많이 급락한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로 8월 집값이 전달보다 4.3%나 떨어졌습니다. 시애틀은 3.9% 하락해 두 번째 많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덴버의 집값은 8월에 전달보다 각 2.3%씩 하락했습니다. 샌디에고는 2.8%, 피닉스는 2.1% 내렸으며 워싱턴 DC는 1.5% 떨어졌습니다. 플로리다, 템파, 뉴욕, 시카고 등은 전달에 비해 0.5%씩 빠졌으며 애틀란타는 0.4% 하락했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집값은 아직 1년 전보다는 오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뚜렷한 내림세로 돌아선 데다가 낙폭이 커지고 있어 머지않아 연율로도 집값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집값은 연율로는 여전히 13% 오른 수준이지만 7월에는 15.6% 더 올랐다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모기지 이자율이 30년 고정의 경우 7%에 육박해 올 1월에 비해 2배 이상 급등하는 바람에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주택거래가 급속 얼어붙어 왔습니다. 주택 모기지와 주택거래의 급속 냉각은 자연적으로 집값 하락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상당수 분석기관들은 미국 내 집값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떨어져 내년 말까지 적어도 10%, 많게는 20%나 급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가 법원 명령으로 일시 중지됐으나 탕감 신청서 접수는 계속되고 있다고 연방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지만 위법 판결만 받지 않으면 400만 명이 $10,000 내지 $20,000를 탕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가 법원 명령으로 일시 중지되자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연방항소법원 명령으로 실제 탕감해주는 절차만 일시 중지됐을 뿐이어서 탕감 신청서는 계속 제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당초 23일부터 탕감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연방항소법원이 법적 소송 중에는 시행을 일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려 실제 탕감은 유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스튜던트 에이드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받고 있는 탕감 신청서는 계속해서 제출해달라고 연방교육부는 권고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제8연방항소법원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탕감 신청서 접수는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받기 시작한 이래 무려 2,200만 명이나 이미 탕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이번 법원 명령으로 일시 중지했지만 한 번 탕감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다시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가 헌법 판결을 받으면 즉각 실제 탕감에 돌입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다만 4천만 명이 $10,000 내지 $20,000를 실제 탕감받기까지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당초 탕감 신청서를 제출한 지 4주에서 6주 안에 실제 탕감 조치해주고 월 상환이 재개되는 내년 1월 이전에 전체 탕감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먼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6개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이 세인트루이스 소재 연방지법에서 기각됐다가 제8연방항소법원에서 신속 심리해 곧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한쪽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이기 때문에 브렛 커버너 연방대법관의 주도로 심리해 기각 또는 심리 거부 중에서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의 2022년 중간선거가 마지막 2주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2주 전 판세에 따르면 연방 하원에선 공화당이 신승으로 다수당을 탈환하고 연방 상원에선 50대 50의 반분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가까스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11월 8일 2022년 미국의 중간선거가 2주 앞으로 바짝 다가와 최후의 일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참패하는 징크스로 공화당의 레드웨이브가 쓰나미와 같은 파고를 일으키며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보였으나 지금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모른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2주 전 막판 판세를 보면 연방 하원의 다수당은 공화당으로 넘어갈 게 거의 확실하고 연방 상원은 민주당이 지금처럼 50대 50의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겨우 다수당을 지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치 분석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뢰받는 정치 분석 기관인 쿡 정치보고서가 25일 현재 판세를 분석한 결과 연방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5석을 빼앗으면 다수당이 되는데 7석을 늘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50 내지 60석이나 빼앗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한때 기대했으나 이제는 하원 탈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화당은 현재 212석을 확보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석 9석을 빼앗고
자당 의석 2석을 잃어 7석을 늘리게 돼 다수당을 탈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접전지 31곳 가운데 공화당이 최소 우세한 10곳을 더하면 222석으로 과반인 218석을 넘기는 신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접전지 31곳 가운데 민주당 의석 21석 중에서 얼마나 더 빼앗느냐에 따라 다수당 의석을 늘리는 동시에 민주당과의 의석 수차를 벌리게 됩니다. 다수당의 교체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연방 하원과는 달리 연방 상원 선거에서는 다수당을 누가 차지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며 단지 선거 구도상 민주당이 다소 유리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쿡 정치보고서에 따르면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5명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50대 50으로 나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지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원 선거에서는 35석 가운데 민주당이 14석, 공화당이 21석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소 유리한 구도입니다. 상원 다수당을 판가름할 접전지들로 민주당이 현역인 조지아, 네바다주와 공화당이 갖고 있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4곳이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네바다의 코르테스 마스토 상원의원이 위태로운 반면에 펜실베니아에서 패투미 상원의원의 은퇴로 비게 된 의석을 빼앗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접전지 4곳 중에 민주공화 양당이 2곳씩 나눠 갖게 되면 전체 상원구들은 50대 50이 되고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가까스로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한 석을 늘릴 수도 한 석을 빼앗길 수도 있어 상원 다수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안개 속에 십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서 크리스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찬양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찬양 집회에는 700여 명의 참석자들이 함께했는데요.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전 원더걸스 멤버였던 선예가 찬양 사역자로 참여해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과 찬양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메트로 크리스찬 찬양 집회가 지난 금요일 버지니아 중앙장로교회와 토요일 메릴랜드 베델교회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특별히 전 원더걸스 리더로 활동했던 찬양 사역자 선예가 함께해 청년들과 함께 찬양과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 사역자로 함께한 선예는 청년들과 소통하며 신앙이 담긴 자신의 이야기로 청년들에게 힘과 응원을 건넸습니다. 또 찬양 행복과 광야를 지나며 등 청년들이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곡들로 현장에 참여한 참석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만나24 박노경 대표와 옴니화재 강고은 대표는 청년들이 모여 이 시간을 즐기고 팬데믹 기간 동안 축소됐던 청년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가 어우러져 하나 되고 찬양을 즐기는 시간으로 채워지면서 당일 행사는 큰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로 후원하며 각 교회와 세대 간의 연합의 의미를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특정 교회가 아닌 메트로 전 지역 교회의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콘서트로 기존 교인뿐만 아니라 비교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주목되면서 이후 또 다른 워싱턴 메트로 지역 찬양 콘서트가 또 한 번 개최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